2019년 11월 3일이고요. 스캘핑이 낫냐, 데이트레이딩이 낫냐, 중장기 가치 투자가 낫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이나 중장기 투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 스캘핑을 한다라고 해서 스캘핑만 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캘핑이 단타 데이트레이딩이 되는 거고, 데이트레이딩이 수익이 많이 나면서 수익 개념으로 일주일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속 수익 나는데 그걸 팔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실현을 하죠. 그게 또 저PBR 자산주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중장기 투자로 가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서 스캘핑으로 접근한다, 단타로 접근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손절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스캘핑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윙 개념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 3개월 내지는 1년이 넘는 배당 투자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거기서 시세가 계속 터지는데 뭐하러 그거를 팝니까? 예전에 DY 파워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DY 파워를 한 60% 이상을 5,000원대 사가지고 8,000원대에 팔았는데 그게 제일 잘못한 투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8,000원에 팔았는데 그게 2만원대까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가 8,000원이 신고가였거든요. 신고가에서 저는 펀더멘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들어가서 이게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인도에서 대박을 치는 바람에 2만원대까지 갔었죠.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2013년 부근에는 8,000원대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갔죠. 2만원대까지. 그때 당시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크게 오른 부분들은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풀먼이라는 중국 우리나라 식료품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갔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갔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면세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갔던 때가 중국 시장 공략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게 스캘핑으로 접근을 한다, 내지는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중장기 투자로 접근한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스캘핑을 잘하는 분들이 데이트레이딩 엄청 잘해요. 제가 본 고수분들은 스캘핑에 대해서도 잘하지만 그 부분에서 스캘핑으로 수익을 잘 낸다라고 하면 데이트레이딩은 엄청 쉽거든요. 사실은 데이트레이딩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수익 나는 상태에서 그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부분들, 제가 전일 영상에서 필룩스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아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하러 그냥 팔겠습니까? 근데 7,000원 딱 찍고 7,130원까지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기계적 매매, 라운드 픽이 한 16% 정도 났나요? 16% 정도 났다가 기계적 매매들, 라운드 픽이요, 거기서 누르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기서 누른다라고 했을 때는 기계적 매매들, 그런 프로그램 알고리즘들이 작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 해서 한 양이틀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호기심 있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시간여행 TV라는 필명을 써요. 젊은 분인데 그러니까 접근 방법도 황당했고 제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신선하고 접근 방법도 그렇고 계좌 인증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100억대 인출해가지고 자기업 수표로 100억대 인출해서 하나은행인가 아마 거기 100억대 수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헬릭 스미스인가 거기서 한 22억인가 수익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1억 우리 기술 투자 1억 수익 나면서 자기가 잘된 매매는 아니고 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라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를 보통 테마로 접근을 많이 하죠. 우리 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업비트라는 비트코인 테마주로 접근을 하는데, 저도 우리 기술 투자는 창투사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창투사로 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저가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테마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기업들 10여 개 기업들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들, 지분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창투사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제가 트레이딩 능물 10년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연륜과 경험과 이 투자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접근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는데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한 투자자인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모든 기업을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코어에 접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코어라는 것은 주식시장, 기업에 대한 코어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금일은 한번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요즘에 ODM 방식이라고 해서 제조업자 생산 방식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올랐죠. 지금 51,200원. 그러니까 이게 50배로 하면 255만원 수준이거든요. 이게 신고가가 한 280만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1,200원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신고가 부근을 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지금 굉장한 약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A60이라는 스마트폰 모델을 샀죠. 사가지고 2대를 사가지고 제가 지금 한 대를, 원래는 그걸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A60이라는 모델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발주는 삼성전자가 발주를 하고, 삼성전자는 중국에 공장이 없어요. 현재 중국 현지에 그냥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OEM이라 그래가지고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하고 이 부품을 다 공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조립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품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부품을 그쪽으로 공수해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 부품 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협력 업체에서 생산해서 그 삼성전자가 원하는 스펙으로 해서 그대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OEM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만든 방식이었어요, 공장에서. 근데 ODM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자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제조업을 담당하는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부품들, 까다롭지가 않은 부분들이 일정 부품만 맞으면은 그 부분이 트리플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보면은 요즘에 뭐 홍미 노트 7이라든지 갤럭시 A60 모델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고,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 공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좀 완화시키는 부분들. 갤럭시 A60의 검수는 삼성전자가 하지만 일정 부분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가라는 것은 중국 공략을 위해서, 갤럭시 A60은 중국 공략을 위해서 중국의 팬층, 즉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 중저가라 그러면 무조건 중저가, 가격이 우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부품들을 거기서 써가지고 트리플 카메라도 홍미 노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삼성전자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고, 내지는 그 안에 뭐 부품들을 전부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조업 생산 방식이라는 ODM이라는 부분들은 현지에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틀린 게 그 안에 운영체제 및 그 구동할 수 있는 부분을 롬이라고 해요. 롬이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깔리는 삼성 롬이라고 해가지고 깔리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깔리는 것과 이제 중국 롬과 홍콩 롬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롬이 글로벌 롬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깔리지만, 그 부분은 국내와는 조금 틀리죠. 국내와는 전혀 틀린 부분들. 국내 사람들은 이제 삼성페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는 중국 롬과 홍콩 롬, 글로벌 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 내 페이, 그러니까 중국 내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삼성페이가 국내에서 A60 같은 경우는 호환이 되질 않죠. 그 다음에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노트 10이라든지 갤럭시 S10, 노트 10 플러스죠, 요즘 나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라이브 포커스 기능들,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 뭐 요번에 노트 10에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S10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외에 삼성에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 애플을 지금 능가하게 계속 지원을 하고, 빅스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AR 이모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기능들,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요. 이게 홍미노트라든지 샤오미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ODM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해서 하청 업체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즉 갤럭시 A60 같은 경우 내지는 갤럭시 A80이 아마 인도에서 생산이 됐을 거예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요. A60 같은 경우는 맛보기 내지는 번들용,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카메라 기능에서 뭐 슬로우 모션이다라고 해서 0.2초 되는 부분들만 아주 세팅은 그렇게 해놓고 그 이상을 지원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맛보기를 보고 이거 좋다, 이 기능, 슬로우 모션 기능들에서 아주 뭐 좋은 기능들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노트라든지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서 지원을 하게끔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ODM 방식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현지화시켜가지고 현지에서 많이 쓰죠. 중국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서 S9 정도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을 좀 철진한 부분들과 새로운 부분들을 약간씩 섞어가지고, 철진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 쓰게끔, 라이브 포커스 사진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들은 다 쓰게끔 하지만, 이제 나오는 부분은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지금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부분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현지화 시켜가지고 현지 사람들을 공략하게끔 하는 부분. 그렇지만은 플래그십 모델에서 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의 일부만을 보여준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밀이 되죠. 그 공장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거를 보면은 만약에 갤럭시 A60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샤오미라든지 아니면은 화웨이 같은 부분, 화웨이가 이걸 뜯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도 뜯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구현을 못하잖아요. 구현을 못하지만 A60 같은 경우에다 전부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집어넣다가 그 공장에서 그거를 딱 확인을 하고, 화웨이라든지 이 영업 비밀적인 부분들이 굉장한 비밀적인 부분들이죠. 화웨이라든지 샤오미에서 이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60을 제작하는 중국 공장에다가 제작을 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부분들은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다라고 보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일부러 안 집어넣는다라고.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 정도는 절대 집어넣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일반화되면은 다시 집어넣는, 업그레이드를 하든 뭐 다음에 나오는 버전, 요즘에 나오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 들어가는 거는 A90에서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갤럭시 노트 10 밑으로는 포커스 동영상 기능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플래그십이 그러한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월등하다라는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디테일하게 환경 설정해서 0.2초의 슬로우 모션, 6.4초 정도 내는 부분들을 0.2초에 담아가지고 그걸 늘려가지고 짧은 순간을 아주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늘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들, 나는 0.2초가 아니라 0.4초, 0.6초도 할 수 있고 10초, 20초까지 늘릴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플래그십에만 집어넣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말은 A90이라든지 뭐 A60에도 그걸 담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써보면 제가 써보는 입장에서 A60 같은 경우는 이건 번들용뿐이 안 된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A60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사용기를 한 10일 정도의 사용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게 뭐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고요. ODM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삼성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은 24만 원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플만 쓰다가 애플의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들. 근데 그것도 삼성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중층, 그러니까 이 20만 원대를 써본 젊은 층들이 보면, 야, 이 삼성 것도 괜찮구나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플래그십, 주력 모델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죠.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 중국 국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나중에는 플래그십 쪽으로 그래가지고 갤럭시 S라든지 노트 이 부분을 통합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선점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들 애플보다도 빠르게 지금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애플을 능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글로벌적인 디자이너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러니까 최첨단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패션에 민감한 부분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앞서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을 계속 늘리고 있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당 부분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서고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ODM을 채택을 해가지고 중국과 내지는 인도 그 다음에 그 외 베트남 이러한 데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 현지에서 파는 부분들을 해서 중저가형으로 주력 모델은 ODM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품주들 우리나라의 부품주들 옛날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었을 때 중국 공장이 있었을 때는 부품까지도 날라가지고 거기서 조립 생산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ODM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주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삼성전자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 드림텍이 있죠. 굉장히 좋다가 ODM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거 현지화 시킨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지금 주문자 제조 방식 예전에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ODM 제조업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이러한 모든 부품들을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신에 검수 너무 후진 부분들은 아니고 일정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 로고를 씌웠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핵심 부품은 삼성전자의 부품이 들어가 있지만은 뭐 일반적인 렌즈 같은 경우 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를 했다라고 해서 플래그십 모델과 일반 모델 중저가 모델의 카메라에 똑같은 이 필름 렌즈 이 카메라 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지 공장에서 가격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슈퍼 아몰레드 이러한 액정 요 OLED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LCD 부분 조금 가격이 저렴하면서 재고가 많이 남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가격대를 조금 맞추는 부분들 이 부분은 중국의 홍미노트라든지 샤오미라든지 화이도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슈퍼 아몰레드를 집어넣고 이러한 부분들이 플래그십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부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과거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우리나라 부품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 위주의 중국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라든지 갤럭시 S 시리즈 그 외에는 중저가는 거의 포기를 하다시피 했죠. 그 부분을 타고 샤오미라든지 화이가 올라섰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저가 부분들은 중저가 나름대로의 공략은 ODM으로 시작해가지고 제조자 생산 방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부품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뭐 부사장, 뭐 사장, 부사장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큰 뭐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뭐 장기적으로 뭐 그렇지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과거의 전체적인 그 중국 같은 경우 플래그십 모델을 주력으로 했고 인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현지화에서 먹히진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을 쓰지 우리나라 삼성을 쓸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해가지고 애플과 좀 친화적인 부분들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등한시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중저가를 공략하면서 차후에는 플래그십 모델 쪽으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부품업체들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현재에서 부품업체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뭐 시스템 반체 그다음에 메모 여기 나오는 뭐 디스플레이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그 회로 들어가는 부분들 뭐 이러한 업체들이 요즘 죽쓰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괜찮아지려면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플래그십 모델들 주력 모델들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 이런 부분들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목 투자하십시오.